자꾸 이 강의를 들으라 또는 여기 와라 하는 게 이게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명리학자들도 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랍니다. 사람의 기.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 괜히. 그런데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심성이 삐뚤어지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 뭐 말도 안 했는데 기분이 나빠져. 그게 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집에 살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3년만 안 살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너진대요, 그게. 사람의 기를 받아서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 경험 많이 있죠. 시골집, 찌그러지는 시골집, 누군가 이사가 오나 하면 3년만 되면 다 무너지고 없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대. 그것은 사람의 기 때문에 집이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모르는 지식을 배우라 그런 게 아니고, 파트너 스폰서 간에 서로 기가 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요,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돼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여기 모여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만에 월천댁이 됐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나 LG나 SK에 근무해도 3년 만에 월천댁이 안 되는데, 여기 나이 지긋한 분이 3년 만에 월천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1대1의 휴먼 캐피탈, 다시 말하면 자본 축적 정도는요, 그 회사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재심합력이 있어요.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시너지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이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 중에서도 애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진입비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돈이 없이는 그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프리 엔트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프리 엑싯, 마음대로 나가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별의별 사람이. 요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나쁘지가 않아요. 혼자 뛰면은 혼자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면은 판매사는 돼요. 근데 판매사에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밑에 파트너들하고 재심 합력을 하면은 여기서 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교환된다고요. 그래서 조직이 잘 크는 조직은 뭐가 잘 되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냐면 정보 흐름이 잘 된다고 봐야 돼요. 정보 흐름이 잘 돼. 누가 뭐가 필요한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잘 안 크는 조직은 정보 흐름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IQ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IQ가 높아요. 그런데 그 정도 IQ가 높은 사람들이 위대한 물리학자나 수학자들 뿐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더 많았는데 그 사람들만 위대하게 된 것은 IQ 말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성이에요. 이모션. 감성지능. 다시 말하면 감성지능 중에 하나가 자제력이라고 그랬죠. 참는 거. 자제력.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만족지연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할 때 만족지연이라는 인자가 있다. 이 충동 제어라고 돼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 자,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인데, 그러니까 3년 만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자. 그러면 가능한가 하는 건데 가능하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요 판매사 직급은 최초 직급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0일 작전은 100일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일간의 몰입을 이야기하는데, 몰입.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몰입을 이야기하는데 하루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하루 10시간 몰입이면요, 100일이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몰입이면 판매사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일이면 충분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
자기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건강 상태라든가 집안 사정이라든가 집안에서 자기 위치라든가 이게 사이드 잡이냐 본업이냐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10시간을 몰입하면 1000시간이 100일이 되지만은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로 5시간 몰입하면 200일이 되고 3시간 몰입하면 1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평균 1시간밖에 안 되면은 3년이 걸려요. 하루에 반 시간밖에 못 한다. 그렇게 되면 6년이 걸리고 그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00일은 하루에 10시간을 전업으로 몰입한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이드 잡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고작에 한두 시간 정도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3시간, 4시간. 그러면 시간이 1년 또는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 자,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스트레치 목표입니다. 스트레치 목표는 설렁설렁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발을 쭉 뻗어야 몸이 편안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작전이라는 게 1000시간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1000시간. 1000시간을 어떻게 몰입하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족 지연이 필수적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걸 연속극 클라이막스를 안 봐야 되고 개 모임 나가서 수다 안 떨어야 되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또 낮잠 자고 싶은 걸 안 자야 되고 욕 먹는 걸 참아야 되고 무시당하는 걸 참아야 되고 이 만족 지연입니다. 왜 판매사가 중요하냐 말하냐면 판매사가 티핑 포인트예요. 이거 말콤 그레디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뒤에 계속 나온 책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공은 IQ가 아니라는 걸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서 초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스테이셀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 밝힌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공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 티핑 포인트는요. 뭔가 어떤 물리적 현상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속도도 느리고 힘도 들고 정상이 있기는 있는 거야. 힘 안 드는 시기가 있기는 있는 거야 하고 끝까지 올려서 여기가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 안 들어. 속도도 빠르고 힘도 안 들고.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말해 어떤 현상이 갑자기 바뀌어. 그런데 그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현상, 자연 현상, 사회적 현상이요. 거의 대부분 티핑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은데 딱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그대로 가요. 그대로. 비행기의 이륙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어때요? 엔진을 있는 대로 가동해가지고 활주로를 달리죠. 그때가 제일 시끄러워. 힘을 있는 대로 내거든. 그렇지 않으면 테이크오프,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11km, 10km 이 순환 고도에 올라가면 소리가 조용해져. 그때부터 스튜어디스 아가씨들은, 승무원 아가씨들은 일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현상이 다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가 판매사예요. 이게 판매사라고요. 여기 판매사까지 오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안 생겨. 돈도요. M은 많이입니다. 이거 타임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돈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이 기간 만족 지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업을 지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이드 잡도 마찬가지. 사이드 잡은 이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왜? 몰입하는 시간이, 투입하는 시간, 인풋이 작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늘기. 이게 판매사가 되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눈에 보여요. 왜? 이제 알았거든. 재심 합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이때부터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재심 합력하지 않으면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초유기체를 만들지 않으면,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요. 폭발적으로 소득이 느는데 계속 늘어가느냐? 애터미는 리밋이 있어요. 5천만 원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변곡점으로 서서히 5천만 원에 접근합니다. 이게 스타마스터를 유지한 기간부터 이렇게 돼요. 애터미는 버즈 마케팅입니다. 광고하지 않고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이어지는 건데
버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소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폭발 지점이 있어요. 폭발 지점.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 입소문 마케팅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입소문이 잘 퍼져나가잖아요. 뭐 그런 회사가 있어? 뭐 좀 찌질하는 회사겠지. 그러다가 퀄리티가 좋고 프라이스가 낮으니까 점점 쓰는 사람이 말해주면 그 회사 괜찮던데 하면은 버즈 마케팅이 여기까지 쑥 오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이게 버즈 마케팅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면 딱 접근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세계 인구의 25%가 중국하고 인도에 있어. 그러니까 돌 던지면 4개 던지면 하나는 중국 사람이 맞아. 그 시장이 있어요. 이거 포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무지무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성공의 조건 중에 2가지. 하나는 운, 하나는 노력이에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실현할 때만 행운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임계량. 이건 임계량하고 똑같아요. 티핑 포인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티핑 포인트는 물리 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임계량과 똑같습니다. 임계량은 어떤 물리 현상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떤 질량이 있어요. 그걸 임계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매스.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는요, 아무런 물리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넘치질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게 임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물을 붓다가 아이고 안 넘치네 하고 그만두면 물리 현상은 받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 밥 먹기나 빵 먹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밥을 1숟갈, 2숟갈, 빵을 1개, 2개, 7 이렇게 먹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가 딱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7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데 에이씨, 앞에 걸 괜히 먹었네. 요걸 먹을 걸.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물리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거든. 그다음에 투입한 노력의 양과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1000시간을 몰입하지 않으면 판매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99시간 하고 아이고 안 되네 말아버리면 그대로 물리 현상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1000만원 작전인데 이게 3년이에요. 요건 1000만원 작전은 그러니까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3년간 1000일을 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이거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빌 게이츠나 그다음에 모차르트나 그다음에 비틀즈가 그렇게 된 것은 1만 시간 이상 연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1000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1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0일 작전이 하루에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1000일을 하면 1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월천택 월천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데 밧줄을 혼자 당겨서는 안 돼요. 같이 재심합력으로 당기자는 거예요. 자, 현자들의 명언입니다. 현자들, 성공했던 사람들. 자,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죠. 다음, 열정은 모든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열정이 없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다면 변명만 남는다. 헨리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몰입이에요. 열정 없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걸 저한테 말하라 한다면 2가지예요. 열정과 용기예요. 열정과 용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열정. 부지런한 사람은 굴을 먹지만 게으른 사람에겐 껍질만 남는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굴 어디 있어? 껍데기만 자시면 되겠죠. 근로는 권태, 악덕, 빈곤이라고 하는 3대 악에서 우리들을 멀려준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죠. 권태, 악덕 그리고 빈곤을 물리쳐준다. 그것이 뭐냐? 근면, 몰입이에요. 몰입. 100일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는 10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거리 구보라든가 유격훈련, 공수훈련 할 때 초기가 제일 힘들어요.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0kg, 20kg 계속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지무지하게 숨이 이렇게 고르게 될 때까지 힘들어요. 그걸 참지 못하면 10kg, 20kg 못 뛰어요. 공수훈련, 그 다음에 유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첫 2주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다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매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 한 달 내지 2달을 동물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비스트 트레이닝.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도 그렇고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다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네가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하면 네가 어떻게 부하를 리드하겠냐. 자, 그 전형적인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관과 신사. 아, 보셨네. 사관과 신사. 예, 리처드 기어하고 데보라 윙커. 그렇죠? 리처드 기어하고 데보라 윙커가 나오는 사관과 신사. 그 내용이 뭡니까? 해군 조종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동물 취급을 받는지. 예? 동물도 그런 동물이 없어요. 요 진창입니다. 이 사관생도예요, 조종사.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요 훈련시키는 상사도 없어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계속 줘도 이놈이 참는가? 왜? 전쟁 상황은 더 험하니까. 그걸 참는가를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요놈이 요걸 참고 견디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만족지연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서 있는데 호수를 가지고 뒤에다 뿌려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다고 이 총으로 쏴버리면 어떡하겠어 이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사관으로 임관을 하죠. 임관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냥 아가씨들 여자들이 깍 하고 죽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관과 신사거든요. An officer and a gentleman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가 이 근육질의 사나이, 잘생긴 사나이가 해군 조종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개망나니 같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이에요. 다른 놈이야. 달 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저런 비스트 트레이닝을 받아가면서 신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게 사관과 신사예요. 젠틀맨이 돼가는 거예요. 남 알고 나보다 약한 놈을 도와주고 나보다 약한 여성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퇴거당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하고 같이 뛰어넘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점점 신사가 돼가요. 그게 사관과 신사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보고 깍 하고 죽는 게 뭐냐면 요 장면이에요. 옆에 종이공장 아가씨가 있는데 종이공장 아가씨하고 사귀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관이 되어가면서 차버렸거든. 근데 딱 장교로 임관하면서 이 녀석은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종이공장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사귀었던 아가씨를 쩍 들쳐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게 신사예요. 이게 신사. 그러니까 월천댁 월천남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인격적 모독, 정신적 육체적 모독을 줘도 만족지연 오냐. 내가 3년 뒤에 월천댁이 된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자, 비즈니스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트 트레이닝 바로 판매사가 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자, 100일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 몸이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몸이 장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100일 만에 세포가 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가 쓴 거 있죠. 아침형 인간. 그 아침형 인간을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적어도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저녁 몇 시에 자는 걸 100일간 지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일간 지속하면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만 지속되면은요, 우리 뇌세포가 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도요,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는 것도 요 무게를 100일간 유지하면 뇌세포가 이 몸무게를 자기의 몸무게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100일을 못 참는답니다. 뭘 못해요? 만족지연을 못하는 거죠. 100일간만 참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과 100일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기. 자존심 내려놓기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돈독하게 하기. 이것도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뭐 가방끈 따지고 나이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거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치열하게 배우기. 공부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계급장에 집착하는 마음 내려놓기. 가족들의 반대와 비협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열심히 하면 인정해 준다. 열심히. 그 다음에 나르시즘. 자기의 내가 누군데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자, 극복해야 할 적. 자, 3적이 있는데 이 3적은 물리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군의 얼굴을 하고 있어. 적군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물리치기가 좋은데 아군의 얼굴을 하고 있어. 제일 물리치기 힘든 적이 나예요. 나를 물리쳐야 돼. 나를 이겨야 돼. 내 자존심, 체면, 게으름, 하고 싶은 거 요걸 물리쳐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노자가 2500년에 쓴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은 자기를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끄트머리가 뭐가 냐면 자승자강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를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 나와요. 이게 2500년 전에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래요. 이건 진리예요. 자기를 이기는 훈련.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가 적인 경우가 있어요. 애터미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재심 합력이 안 되고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이게 사람 화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갑질하는 고객들은요, 갑이 아닙니다. 진짜 갑은 갑질을 안 해요. 병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고객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이걸 이기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루에 1시간만 몰입을 해도 6년 뒤에는 월천대 월천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요. 요 고객들 용감했죠. 생떼 쓰기, 예? 물어뜯기. 스납은 신사인 책 하는 속물을 스납이라 그런다 했어요. 무슨 콧대가 높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사람 기죽이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걸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이게 만족지연이에요. 바로 이게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IQ보다 성공에 더 큰 결정적 요소가 된다. 잊지 마세요. IQ가 성공의 요소라면 부모 탓해도 될 거면 나를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나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성공은 IQ로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기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참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한다. 예, 이게 한국형 전차인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입니다. 예, 우리 한국형 전차처럼 참고 밀어붙이면 장애물을 극복하면 3년 뒤에, 1년 뒤에는 전부 다 500남 500녀가 되실 거고 3년 뒤에는 월천댁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